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한글 글씨가 깨져서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요 라이브러리를 한번 설치해 봅시다. 네. 자, 라이브러리 하나 설치해 볼게요. 패키지 하나. 라이트 엑셀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설치해 볼게요. 라이트 엑셀.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예요. 얘를 먼저 설치하신 다음에, 얘는 설치 금방 돼요. 라이브러리에 요 패키지 불러와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대로. 엑셀로 저장하는 방법. 엑셀로 한글 안 깨지면서 저장. 자, 해봅시다. df1에 우리 데이터 정렬하는 것까지 써가지고 한번 저장 한번 해봅시다. 자, 엑서사이즈 2 연습해볼게요. 아까 썼던 것처럼 출고 수량과 카테고리 항목만 뽑아서 출고 수량이 높은, 그러니까 출고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라는 거죠. 출고 수량이 높은 상위 10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장해보자. 요런 미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 데일리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위에 배웠던 거 다 쓰면 됩니다. 일단 df1에서 파이프 써가지고 뭐부터 해야 돼요? 출고 수량과 카테고리 항목만 일단 먼저 뽑아야 돼요. 셀렉트 써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선생님, 원래 문자 데이터는 따옴표를 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항목 쓸 때는 그냥 따옴표 안 쓰고 하네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얘네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는 항목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목 이름이기 때문에. 컬럼명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안 써요. 이 안에 있는 이런 세탁세제, 헤어케어 요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따옴표를 붙이는데, 요 항목에 대해서는 따옴표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간혹 가다가 요 항목 이름이랑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이름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걸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런 항목들을 쓸 때, 이런 셀렉트 함수 같은 거 쓸 때는 컬럼명에 대해서는 따옴표를 따로 안 써줘요. 원래 이렇게 쓰라고 했었잖아요, 문자 데이터는. 근데 이거는 데이터에 한해서 항목을 쓸 때는 따로 써주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출고 수량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범주형 데이터일 뿐이지, 이 출고 수량이라고 하는 요 항목 자체는 얘는 컬럼 속성인 거예요. 항목 이름을 나타내는 속성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아닌 거죠. 항목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래서는 그렇게 작동을 해요. 이게 또 파이썬이나 또 다른 데서는 다른데, 아래서는 요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 간혹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요 이름의 항목 안에 간혹 카테고리랑 똑같은 이름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쓸 때는 또 따옴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점. 이해되시나요? 이해하고 말고는 없는데, 사실 규칙이라서 좀 열받는 약간 이런 예외적인 규칙들이 있다. 항목 이름이라서 그래요. 항목 이름이라서. 그래서 출고 수량이랑 카테고리 항목을 추출해주고, 이번에 어떻게 하래요? 출고 수량이 높은 상위 10개 데이터를 뽑으래요. 그러니까 출고 수량이 높은 순서대로 먼저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어레인지 써서, 디센딩 써서 출고 수량이 높은 순서대로 먼저 정렬을 해줘요.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래요? 상위 10개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데이터를 뽑으래. 요렇게. 그리고 저장까지 해주는데, 이번에는 한글 글씨체가 깨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불러온 저 라이트 엑셀이라고 하는 저걸 한번 써봅시다. WRIT 라이트 언더바 엑셀이에요. 엑셀 요 함수 써줘서 이번에는 result1 엑셀에서 저장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폴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엑셀 파일로 된 result1 엑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열어서 확인해보면 이번에는 한글 글씨체도 안 깨지고 출고 수량이 높은 상위 10개 데이터만 뽑혀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죠? 요렇게 하니까 되죠? 요 패키지의 도움을 받으면은 아까처럼 CSV 파일이 물음표 같은 거 뜰 때 엑셀 형태로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은 한글 파일이 깨지지 않고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렬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저장하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로직의 순서대로 해줘야지, 만약에 저장하는 거를 위에 먼저 썼다라고 하면 오류가 나겠죠. 저장을 먼저 해버리고 뽑아올 순 없으니까. 그쵸? 순서대로 이 로직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출고 수량 카테고리 항목만 뽑아낸 다음에 정렬을 해주고 10개 뽑아서 데이터로 저장하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로직이 순서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이프를 써서 해줄 때. 자, 미션 하나 합시다. 미션 하나 드릴게요. 미션. 자, 우리 df1 데이터에서 어떤 미션을 한번 걸어볼까? df1 데이터에서 상품명 발주 가능 상태 입고 수량 출고 수량 데이터를 뽑은 다음 추출하신 다음에 입고 수량이 높은 상위 100개 데이터를 추출을 하시고요. 그 추출된 값을 요렇게 합시다. 그냥 추출해서 result2 엑셀 파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거 한번 연습해볼까요? 연습.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이건 너무 좀 쉬웠죠? 왜냐? 위에 있는 거 그 똑같은 문제잖아. 자, df1에 파이프 써서 이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일단 뽑으래. 뭘 뽑아요? 상품명이랑, 그쵸? 상품명이랑 발주 가능 상태랑 입고 수량이랑 출고 수량을 먼저 뽑으래. 확인부터 해보세요. 오류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빠르게 코드를 입력해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뽑았어. 확인했어. 에러 안 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입고 수량이 높은, 일단 입고 수량대로 정렬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arrange 함수 써서 descending,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거니까 이 입고 수량이 높은 입고 수량대로 정렬을 해주고, 얘가 높은 몇 개? 상위 슬라이스 몇 개예요? 100개. 100개죠. 100개. 10개 아니라 100개예요. 100개. 100개. 그쵸? 100개. 100개 뽑아서 어떻게 하래요? 엑셀로 저장을 해주래. 엑셀로 저장해봅시다. write 언더바 엑셀 해서 result 뭐예요? 1이에요 2에요? result 2라고 했었죠. result 2 저장해서 넣어버리면은 이제 우리 result 2라고 하는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면은 상품명, 발주 가능 상태, 입고 수량, 출고 수량 데이터 쭉 나가고요. 입고 수량이 높은 상위 100개 데이터만 쫙 정렬이 돼서 저장이 된 것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까지 했어요. 정렬했는데 요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 선생님 만약에 정렬을 할 때, 자 보세요. 정렬을 할 때 정렬 한번 해볼게요. 정렬을 하는데 내가 이번엔 출고 수량에 대해서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볼게요. 출고 수량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짠하고 정렬을 해보니까 arrange 함수 써서 정렬을 짜자잔 한번 해보니까 출고 수량이 똑같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쵸? 다 0으로 똑같아. 근데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냐면요, 이번에는 출고 수량이 낮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되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정렬을 했더니 똑같은 것들이 막 나오죠?
똑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값에 대해서는 입고 수량이 높은 순서대로 재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고 수량에 대해서 먼저 정렬을 하고 데이터가 만약에 똑같을 때 입고 수량에 대해서 다시 정렬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쵸? 입고 수량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 뒤에다 콤마 찍어주시고 디센딩 입고 수량 요렇게 해주면은 출고 수량은 먼저 낮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고요. 네. 어딨어? 볼까요? 출고 수량은 낮은 순서대로 먼저 정렬을 해주는데 같은 낮은 것들끼리 입고 수량이 높은 거에 대해서 다시 재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요렇게 정렬을 이어붙여서 해줄 수 있어요. 출고 수량에 대해서 먼저 오른차순 해주고 다시 오른차순에서 데이터가 똑같을 때 다 똑같이 0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입고 수량이 내림차순으로 입고 수량이 높은 순서대로 다시 재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써주면. 그래서 여러 개의 항목에 대해서 내가 중복해서 정렬을 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출고 수량이 높은 순서대로 낮은 순서대로 정렬하고 입고 수량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고 요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죠? 요렇게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항목대로 정렬하고 만약에 동률을 있을 때 또 정렬하고 요렇게 또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죠? 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정렬까지 한번 배워봤어요. 정렬.